여러분은 진정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랑을 빙자한 거래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해왔던 사랑이 사실 비즈니스였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자, 남녀가 한 쌍을 이룰 때 사랑에 빠진다고 하죠. 첫눈에 반했다 또는 어느 순간부터 사랑스러워 보이더라. 그런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남녀가 깊은 정을 나눌 때 보통 사랑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랑은 사실 조건이 있어요. 내가 매력을 느낄 만한 부분을 상대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유머 코드를 갖고 있거나 나와 말이 잘 통하거나 비슷한 가치관을 가져야 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성적 매력을 갖고 있거나 경제적인 능력도 갖춰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사람 괜찮다 싶으면 관심이 가고 호감이 생기고 그게 사랑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 나열한 그런 현실적인 능력 말고도 그냥 사랑을 할 때 뭔가 조건이 다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념일이 돼서 선물을 줄 때 그냥 주시나요? 아마 아닐 거예요. 선물을 줄 때 여러분의 속마음은 아마 이걸 겁니다.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 테니까 넌 나한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 선물을 열고 감동하는 눈빛으로 날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해줘. 그러면 나도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아질 거야. 만약 너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면 나는 서운해하겠어. 주눅든 모습을 보여서 너가 내 기분을 달래게끔 할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 거야. 자, 그러면 평소에는 어떤가요? 내가 한껏 꾸미고 나왔으니까 넌 이런 나를 알아봐야 돼.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너가 보여줘야 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내가 성을 내서라도 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겠어. 나한테 관심을 가져. 그리고 또 어렵게 예약한 레스토랑에 애인을 데리고 갔을 때는 어떨까요? 난 오직 너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곳을 찾아온 거야. 그러니 이런 성의를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왜 돈을 이리 많이 썼냐고 구박해도 괜찮아. 넌 그냥 내가 공을 들인 만큼 표현만 해주면 돼. 그럼 내 기분은 좋아질 거야. 근데 만약에 음식을 깨작대거나 실망한 기색을 보이면 나도 가만히 있진 않겠어. 그냥 순수한 사랑으로 보이는 베품에는 이렇게 뭔가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인 간의 갈등은 이런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그럼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연인을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으려는 욕망. 연인을 통해서 경제적 안정을 통제하려는 욕망. 연인을 통해서 성적인 쾌락을 얻도록 통제하려는 욕망. 연인의 보살핌으로 더 안전하려는 욕망. 연인은 나의 그런 욕망을 가장 깊이 채워주는 대상 중 하나입니다. 남녀가 처음 만났을 때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래요. 저 사람은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을까? 외모를 보니까 내 스타일이야. 만나면서 충분히 즐거울 수 있겠어. 또한 저런 외모는 내 성적 쾌락도 충분히 만족시켜줄 수 있겠군. 자, 그러면 성격을 볼까? 사근사근하고 친절해 보이네. 잘 만나면 나를 따뜻하게 대해줄 것 같구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껴지게 만들어줄 것 같다, 저 사람은. 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생각을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은근히 이런 걸 봅니다, 마음속에서는. 그러면서 이게 뭔가 아다리가 잘 맞으면 괜찮다. 이거는 연애하는 도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도중에도 조건이 맞아서 만났지만 계속 끊임없이 서로의 그런 욕망을 채우려고 들어요. 예를 들면 자기 나 사랑해? 이런 질문이 있죠. 나의 애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계속 확인함으로써 내가 그 사람에게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즉 인정에 대한 욕망을 채우려는 겁니다. 또는 잠자리를 통해서 이런 욕망을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나와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였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정에 대한 욕망이 채워지는 거죠. 관계를 맺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성적인 쾌락을 얻도록 통제하려는 욕망까지 채워지기 때문에 그런 잠자리에 집착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욕망을 채워주니까. 결국 우리가 사랑이라 부르는 대부분의 모습은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조건이 맞는 사람끼리 거래를 하는 비즈니스와 같습니다. 그럼 이런 비즈니스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까지 뭐 늘상 해왔던 거니까 크게 뭐 나쁠 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뭐가 안 좋을까요? 일단 엄청난 고통을 동반합니다. 욕망이란 거는 내가 그것을 채움으로써 요만큼의 쾌락을 얻는 대신에 이만큼의 고통을 대가로 지불해야 됩니다.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연애하는 내내 고통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 정점은 헤어졌을 때. 몇 년씩 뭐 연애하다가 헤어진 사람들 보면 어떻던가요? 거의 뭐 산송장이죠. 죽지 못해서 삽니다. 맨날 술 마시고 폐인처럼 지내고 일 다 때려치고, 그 중에는 뭐 이별이란 게 평생의 트라우마가 돼서 사람을 그 뒤로 아예 못 만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냥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더 이상 사랑을 받지 못해서, 또는 사랑하는 일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채워왔던 욕망이 결핍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사람을 통해서 채워왔던 욕망을 더 이상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핍이 그대로 고통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 고통의 크기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서 채워왔던 욕망의 크기만큼, 오랜 시간을 만났다면 이게 엄청나게 크겠죠. 그만큼 고통스러워집니다. 근데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슬프다? 천만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사랑에 관해서 정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프다. 저는 이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더 많은 욕망을 채우려 하는 사람이 더 고통스럽다. 욕망의 크기가 커질수록 고통의 크기도 그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내가 더 절절하게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간절하게 인정을 갈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스럽죠. 훨씬 더. 그 갈망을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힘든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갈망을 크게 느낀다고 해도 내가 그걸 다 채워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욕망이란 게 다 채워지지도 않아요. 채워지면 다시 밑 빠진 독처럼 다 빠져나가고 다시 또 채워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채울 때마다 커져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냐고 묻는 겁니다. 계속. 만족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잠깐 만족스럽다가 다시 이게 결핍을 느끼기 시작하거든. 그럼 또 물어봐야 됩니다. 이걸 채우기 위해서. 이게 반복되면 서로 피곤해지죠. 그러다가 갈등이 생기고 이별을 하고, 그런 전쟁 같은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고결한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 사랑은 뭘까요? 일단 진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해요. 내 욕망을 채워줄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좋아요. 아마 연애하셨던 분들은 제가 방금 비즈니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랑을 하면서도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남이 보면은 진짜 바보 같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내가 볼 때는 정말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게 특별히 그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너무 좋아요. 콩깍지 씌웠다고도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순간에 잠시 찐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잠시 동안은 정말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할 때 행복해진다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사랑을 갈구할 때보다 내가 가진 사랑을 다 쏟아부을 때 훨씬 행복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내가 갈망하는 어떤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통이 동반되고요. 또 욕망이 채워진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만족스럽지도 않고 오래 지속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행위는 욕망이 다 가라앉은 참나 상태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고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사랑의 느낌은 전자보다 훨씬 더 강해요. 정말 깊은 사랑을 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한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올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뭐 전쟁 같은 사랑을 해오셨을 테니까 머리가 막 빠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사랑 싸움으로 정말 지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서 지금 너무 힘든 상태라면 앞으로는 순수한 사랑을 시작하셔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랑이란 이름으로 해온 것들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걸 계속해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커진 욕망이 더 큰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다 해체하셔야 돼요.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채우려고 했던 욕망을 제거하셔야 되고, 또 누군가를 잃어서 지금 슬픈 상태라면 그 사람에게서 똑같이 채우려고 했던 욕망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욕망을 제거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욕망을 제거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계속 만날 사람이라면 제거해도 계속해서 사랑하면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났던 게 오로지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깔끔하게 미련 없이 그 관계를 정리하고 서로 갈 길 갈 겁니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공허한 느낌이 드는데 상담가분이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진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공허한 느낌이 드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이런 댓글을 남기셨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과거에 진짜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대우를 받음으로써 인종 욕망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내면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